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중요한 장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와 검사들의 집단 기피 신청, 그리고 부산 기장군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논란까지 한 번에 묶여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 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당대표 시절에도 선거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재판은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달 서류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재판을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법부가 당 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성과를 거둔 대통령에게 박수는 못 보낼지언정 공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을 하시거나 하는 것은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누가 위원들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했습니까? 공범이에요. 무슨 말씀하시고? 주진우 의원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외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공범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 대신 공범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화영 피고인 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의 집단 기피 신청입니다.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이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들은 공익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죄에 관한 증거가 검사 수중에 있다면 제출해야 되는 거죠. 언니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장관님 그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의 객관한 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 장관님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셨고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셨죠. 지금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들은 국민을 대신해 공익을 지켜야 하는 위치입니다. 유죄 증거뿐 아니라 무죄에 도움이 되는 증거도 숨기지 말고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감찰까지 들어간 술자리 의혹이 있는데도 무려 64명의 검사가 한꺼번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사실상 막아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재판 일정은 계속 늘어나고 법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만 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권이 정당한 항의가 아니라 조직 방어에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법 문제까지 겹칩니다. 부산 기장군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 선거일 60일 안에 기장군은 대규모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보게 되면 현직 공무원이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대규모 행사를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22년, 2024년 지방선거 총선 때는 당연히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근데 2025년 보세요. 선거 60일 이내 선거에 임박해서 기장군이 대규모 체육대회를 엽니다. 문제가 뭐냐? 다음 PPT 한번 열어주세요. 자, 체육대회를 무리해서 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저런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플랜카드에 뭘 걸었냐? 당시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을 여기다 어깨띠까지 두르고 플랜카드를 도배를 하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완전 불법 행위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 장관님 아시겠지만 2023년 11월에 개정수사 준칙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는 검경이 합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자, 올해 12월 3일이 공소 만료인데 11월 14일 날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하고 경찰이 합의했겠죠. 왜? 이의 제기를 할 시간도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의 제기하면 공소시효 12월 3일이 지나가 버려요. 심의하다가. 아예 이의 제기도 못하게 불송치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과 검찰과 경찰이 짜고 지방선거에서 저런 짓을 얼마든지 또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부산지검장이 누굽니까? 김창진입니다. 김창진. 신윤검사. 요번 18병 집단 항소에 들어가 있는 그 바로 김창진 주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주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을 플래카드에 크게 걸고 어깨띠까지 두른 채 홍보성 행사처럼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종목 기장군수와 정동만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서로 댓글과 좋아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12월 3일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11월 14일에야 불송치를 결정해 이의 신청할 시간조차 사실상 막아버린 셈입니다.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스스로 닫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끝까지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또 누구는 시간을 끌다가 슬쩍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과거에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실수한 것까지도 문제 삼아 기소와 당선 무효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인사와 관련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정황에는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입니다. 이런 전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검찰과 지방권력이 손을 잡고 비슷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공무원 사회 전체로 봐도 문제가 큽니다. 과거 한 총경은 경찰 조직의 구조 개편에 대해 주말에 동료들과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경찰청장에게 우려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집단 행위를 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조직적으로 움직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검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결국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나온 질의와 비판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검사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과 수사, 선거법 집행과 징계 기준까지 모두 한 줄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정치도 무너지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돌아보고 법무부와 국회가 견제 장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 그것이 다음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